이번에 찾아간 곳은 충남 논산. 안녕하세요. 저는 육냥이의 엄마 류하영이고요. 아빠 이원준이고요. 여긴 아들 이정우입니다. 6마리 고양이들도 만나봐야겠죠? 고양이들 중에 가장이 하늘이고요. 댕이가 엄마고 엄마 댕이를 쏙 빼닮은 고양이 3남매와 느긋한 성격의 로또가 함께랍니다. 처음엔 댕이만 키우다가 지인이 하늘이를 맡아달라 그래서 한 달만 임시 보호해달라 해서 알겠다고 흔쾌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저희 집 댕이가 암컷이니까 중성화가 돼 있냐 물어봤더니 중성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이 된 하늘이. 댕이가 4개월이 넘어서 중성화를 하러 가려고 이제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진을 받았는데 임신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늘이가 중성화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해 12월에 아기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태어난 대롱이 뜻도 주니어. 그렇게 다묘 가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닌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전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애도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이러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고양이들 키우는 게 그냥 부담스러운 것보다 더 기쁜 게 더 많으니까.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가정에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정우가 태어나면서 이제 6마리 고양이와 육아육묘하는 게 어려움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아져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6마리 고양이를 돌보느라 하루가 부족하다는 보호자 부부. 다묘 가정답게 식사 준비도 화장실 청소도 시간을 더 쏟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정우가 태어나면서 부부의 일상이 더 바빠졌습니다. 십 13개월에 접어들면서 운동량과 호기심이 부쩍 늘었다는 정우. 아, 하루도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죠. 뒤처리는 언제나 엄마 아빠의 목. 괜히 육아 전쟁이겠어. 다행히 정우와 고양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딱 한 녀석, 댕이만 예외랍니다.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듯 싶다가도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바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이신다. 물려도 신다. 아유,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애기 생후 4개월 정도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기 누워있는데 다짜고짜 가서 뒷발로 막 공격했거든요. 애기가 누워서 제가 틀어준 TV 보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 댕이가 어디서 갑자기 뛰어와서 뒷발로 애기를 막 공격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어요. 뒷발로 공격해요? 네네.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잡고 뒷발 팡팡. 뒷발로 이렇게 팡팡 하는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정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부터 시작된 공격. 늘어나는 상처만큼 속상함도 커졌는데요. 그때는 때리고 싶었어요. 때려서 이제 버릇을 고쳐야 하나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더 심하게 할까봐 오히려 더 이뻐해줬거든요. 근데도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질투가 아닐까. 누구에 대한 질투? 저한테 이쁨 받는 아기에 대한 질투죠. 아기를 질투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댕이를 이제 막 안아서 안고 자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걸 못하니까 질투하는 게 아닌가. 정우를 보호하기 위해 방묘문을 설치해서 고양이 방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아기랑 고양이들이랑 분리하기 위해서죠. 뭐 고양이가 정우를 공격할까 봐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아기가 털을 주워먹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일부러 설치해놨어요.
각자의 공간에서 잘 지낼 거라는 기대와 달리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아, 이거 애써 설치한 방명문도 소용이 없네요. 자, 이 정도쯤이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번에는 정우가 간식 당번으로 나서봅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댕이랑 정우 사이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렇지. 가까이서 그만. 그날 오후 보호자의 집을 찾아온 한 사람. 예영 씨니 벌써? 아니다. 양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다. 졸려 지금. 졸려? 엄마는 뭐하냐? 고양이 다 어디 갔어? 여기저기. 다 풀어놨어? 아니 세원이 좋아하네.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말 못한 사연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저 애기 다쳤던 것들. 그러니까 뭐 짜잘하게 이렇게 긁힌 건 다 아세요. 뭐 고양이 키우면 뭐 발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는 하시는데 그 잔소리는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뭐 손등이 찢어졌다든가 손바닥이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일 정도로 물렸다든가 이런 건 모르시죠. 비밀 상태예요. 그쵸. 근데 애기가 깁스를 막 이만큼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난감 갖고 오려다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을 전화로 시달렸어요. 애 병원은 갔냐, 애 괜찮냐, 왜 다쳤냐, 뭐는 안 다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부터 찾아 나서는 어머니. 아이고. 마치 기습 점검이라도 하듯 방 곳곳을 둘러보는데요. 되게 송화장만이 숨었지 저기. 내 돼지로 와봐. 너왜 그러지? 왜 거기서만 있어? 그게 좀 겁먹었어. 아이고 갑자기 살이 막 왜또 뚱뚱해졌네? 빠졌어. 무서워졌어 이거. 식사할 때가 된 것 같죠? 갱이 다 집에 들어가. 얼마 만에 와보신 거예요? 얼마 만에 왔지? 3달? 자주 오면 며느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자주 못 와. 요즘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한다는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면 어떡해요? 눈치껏 와야지, 그지?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손자 정우가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었던 시어머님. 처음에는 반대도 했고 없애라고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는 또 이렇게 분리해서 키우니까 또 그런 데도 괜찮더라고요. 애기 털 빠지고 하는 거는 지 새끼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할 것이고 괜찮아요, 미기는 거. 애기한테도 좋긴 좋지, 동물 미기면. 그 털만 안 빠지면 좋지, 털 빠져서 그게 좀 문제지. 우리 털 매일 빗지. 그치? 부부 역시 녀석들과 정우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알 수 없는 문제 행동에 오히려 비밀만 쌓여가는 것이 그저 답답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우가 댕이에게 공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가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뭐 고양이는 더럽다, 고양이 털이 안 좋다라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육아육묘로 지친 보호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논산까지 달려온 거대 고양이 냥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 그리고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작스러움을 싫어해요. 갑자기 만지는 거. 갑자기 뒤에서 뭐 덮치는 거. 아니 갑작스러운 소리. 근데 아이의 행동은 어때요? 정우의 행동은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놀래키는 상황이 생기면은 약간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아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특히 댕이는 가차 없었죠.
보통 고양이가 근데 왜 애기나 사람을 공격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싫으니까 그렇고. 싫으니까 뭐 싫은 감정일 수 있죠. 근데 싫은 거에도 이유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 지금 제 어린애가 몇 개월 됐어요? 태어난 지. 지금 17년 12월에 태어난 애기들이 맞아요. 중성화는 언제 했어요? 어떻게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18년 12월에 한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중성화가 안 돼 있었네요? 못했어요. 6개월 내내 발정이 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공격은 언제 했어요? 애기 4개월 정도. 그럼 12월 중성하기 전이네요. 네.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나왔는데.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나왔는데. 아, 어서 말을 해주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중에 하나가 새끼가 태어나고 났을 때 생기는 모성 공격성이라고도 있어요. 자기가 새끼들을 낳기 때문에 새끼들과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프 플레이스,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자기 새끼들과 같이 지내는 전체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이 누가 짠 하고 나타난 거죠? 청우가 나타났죠. 댕이가 신생아였던 정우를 공격한 건 바로 새끼를 위한 모성 때문이었는데요. 모성 공격성이라는 건 솔루션 간단해요. 중성화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영역적인 공격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있어도 내 공간을 침해받는 것 같지가 않아. 간섭받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정우가 점점 크면서 어떤 느낌을 받죠? 뺏기는 느낌이. 그 뺏기는 느낌을 받거나 아마 간섭을 받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댕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텐데 정우가 어떻게 돼요? 거기 손을 내민다던가.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지금 공간을 침해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가림막을 설치. 녀석을 위한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줍니다. 이 공간은 고양이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우는 여기를 못 넘어오는 지금 나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고양이들은 이쪽 공간이 이렇게 분리해서 쓸 거고 정우는 이 공간에서 지낼 거고 깔끔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단 이제 배치를 이제 해볼까요? 댕이는 물론 다른 고양이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쾌적한 캣존을 형성해 주었는데요. 와우, 이 정도면 근사하죠? 고양이 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직 공간은 물론 먹이 장난감 설치, 하늘이의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해 화장실마다 다양한 재질의 모래도 준비해 주었는데요. 이 정도면 더 이상의 실수는 없겠죠? 아이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우가 지금 아직 어리지만 관계를 깊게 자꾸 잘 좋게 쌓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뱅이도 또 뭐 공격성을 보인다든가 불편해하는 일은 더욱 없을 거예요. 잘하실 거라 믿고 논산까지 왔기 때문에 꼭 약속하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